4강 경매 스터디. 먼저 당해세 우선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 당해세는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건전한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당해세의 종류에는 국세에는 국세기본법 18조 1항이 상속, 정려, 재평가세를 당해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 삭제되고 같은 날 당해세는 상속세 및 정려세로 하였으나 다시 2005년 1월 5일에 개정되어서 국세 중에 당해세는 상속세, 정려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세는 삭제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는 종전에는 재산세, 요 건물분이죠. 농지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당해세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로 되었고요. 세월이 바뀌니까 당해세 세목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 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지하수, 용천수 포함 솟아오르는 물 얘기하는 거죠. 지하화 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당해세의 순위. 당해세는 최우선 순위의 임금채권과 임금채권 마지막 3개월분하고 퇴직금 3년분 얘기하는 거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 그리고 당해세 우선 이외의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국세 아닌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하면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신고하는 날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 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등록일 그러는 것도 결국은 등기부에 등록된다는 얘기죠. 근거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잡하긴 한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것 때문에 낙찰자가 손해나는 경우는 없는데,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 중에서 의료재단이 갖고 있지만은 개인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은 그 임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 봉급이 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은 일반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크게 이것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 부담하고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입찰 서류 작성하는 거 볼까요? 이게 대봉투인데 여기 앞면이고 뒷면입니다. 네. 앞면에는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의 이름, 대리인이 갔을 때는 본인 이름하고 대리인 이름을 같이 하고 본인이 갔을 때는 아무 도장이나 가도 되는데 대리인이 갔다면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요 뒷면에도 도장을 이렇게 세 군데 찍고 또 여기 요 봉투 접는 부분에 사건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거는 물건 번호까지 써야 되죠. 한 개만 딸랑 있는 거는 물건 번호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기일 입찰표, 요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기하, 입찰 기일 날짜 쓰고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번호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쓰면 되고 대리인이 갔을 때는 여기에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써야 되겠죠. 도장도 찍고요. 그리고 여기 요 숫자로 적어야 되고 여기 입찰 금액이나 입찰 보증 금액은 최저가의 10%를 여기 쓰도록 돼 있죠. 또 그리고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여기 쓰는데 조심할 거는 뭐 5억짜리면 5천만 원이 보증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얼마를 쓰든지 6억 얼마를 써야 되는데 여기 50억을 써버리면은 보증금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입찰자 본인만 갔으면은 입찰자 이름 써서 여기 찍으시면 되고 대리인이 갔더라도 뭐 여기 다시 또 대리인 이름 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거는 미리 도장을 찍어내라고 입찰 당일날 집행관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나중에 원래 돈 돌려받을 때 찍어도 되고 미리 찍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보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입찰 금액 및 보증 금액 기입란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된다. 수정은 안 된다.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뒷면에 대리인이 갔을 땐 뒷면이죠. 위임장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장도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제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잘랐기 때문에 여긴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쓰고 사건 번호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 뭐 해당되는 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갔을 때는 이 입찰 봉투에 인감 증명서를 안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갔을 때는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입찰 보증금만 가져가면 되죠.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이 갔을 때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보증금. 그러니까 5가지가 되죠. 대리인이 갔을 때는 그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편지 봉투 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앞면이고 여기 뒷면인데 여기다가도 뭐 요것만 간단하게 쓰고 대리인 가고 안 가고 따라서 요것도 쓰시면 되고 여기 도장 세 군데 찍고 여기다가는 보증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 다 넣지를 못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최저 경매가의 10%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부족하지 않게 이런 수표 한 장을 딱 끊어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투하고 이 서류하고 대리인이 갔을 땐 인감증명서까지 해서 이 대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또 당일날 진행하는 건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하자 없는 경매사건 낙찰 받았으면은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허가가 나든지 불허가가 나든지 하겠죠. 불허가가 나는 거는 뭐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나는 거고요. 그 요 일주일 뒤에 허가 결정이 났다면은
그날부터 또 일주일이 그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그리고 2주가 지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약 30일 뒤가 잔금 납부 기일인데 그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40일 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까지 계산을 해서 약 40일 후다 이런 말씀이고요. 잔금 기일에 잔금을 내고 나면은 인도명령 신청은 대항력 없는 세입자에 대해서 바로 신청서를 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잔금 냈잖아요. 그 잔금 내고 난 뒤에 약 30일 뒤가 또 배당기일로 잡힙니다. 자, 요 사건은 지금 7억대 쓸 거를 7억 2,300 쓸 거를 72억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증금 포기해야 되는데 요 사건을 다시 검색해 보면은 다행히도 이 경매 사건은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요 보증금 도관거를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취하가 안 되었다면은 6,40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그러니까 소위 형식적 경매라는 건데 여기는 소유자가 저는 이 등기부등본을 다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6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게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3의자가 1등을 했는데 195억 8천 뭐 이렇게 했었죠. 199만 9천을 해가 1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는 저도 입찰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보증금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요게 되잖아요. 요게. 이 가처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인수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법원 경매계에 가서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원 서류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나 다 6명이 주인이었는데 6명 주인이 다 도장을 안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단 이 사람들 물어주고 인수해주고 그 다음에 원 소유자들한테 달라고 요구를 청구를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배당금을요. 약 6분의 1씩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은 6명이니까 30 몇 억씩은 받아갔잖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해놨고, 그 다음에 항상 경매 사건은 그 해당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살펴가지고 인수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한 건 이랬고, 그리고 입찰 당일 날은 저 같은 경우 대부분 경매 들어가서 해당 사건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갑니다. 이거는 남부지방법원을 제가 하나 사진 찍어 온 건데, 남부지방법원 가면은 경매법정이 있습니다. 그럼 112호 1층이겠죠. 여기 가는 거예요. 입찰하러. 가고 거기 가면 또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의점, 경매 브로커하고는 하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당일은 제가 매각의 실수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매각 장소, 입찰법정, 경매법정이죠. 여기 질서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매수인이 아까 제가 준비 서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써놨죠. 본인 혼자만 갈 때는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대리인이 갈 때는 신분증 도장은 대리인 거죠. 여기는 본인, 그러니까 위에 요 본인이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또 여기도 보증금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갈 때 하나, 둘, 셋, 넷, 보증금까지 5가지. 본인이 갈 때는 하나, 둘, 세 가지. 예.
그 매수 신청인 자격은 집행관이나 감정인은 안 되고 재매각 사건에서는 전 낙찰자도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입찰표를 작성하고 위에 설명드렸죠. 입찰표를 제출하면은 접수증을 줍니다. 그 접수증이 어떤 걸 주느냐 하면은 위에 대봉투 있었죠. 대봉투. 예.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장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집행관들이 시간이 마감되면 마감을 알리고 사건 순서대로 1차적으로는 하고 혹시 특정 사건이 입찰자가 30명, 50명 많다 그러면은 경매법정에 사람 좀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자를 이제 고시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경매 사건이 끝나기 전에 하셔야 되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 경매가의 10%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10% 금액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1억인데 입찰 최저 경매가가 9천이다 그러면은 900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 되잖아요. 그 1억에서 900만 원을 빼면은 9,100만 원이죠. 9,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9,100만 1원 이상, 9,100만 원도 안 됩니다. 1원 이상을 쓰는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지분권자 중에 형식적 경매는 안 된다 그랬지만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낙찰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또 최저 경매가의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뭐 이 사람이 되든 여기 신고가 없으면 이 사람이 되겠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요 사람한테 빼앗기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건을 진행하겠죠. 그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워런 버핏의 10가지 투자 이야기 중에 두 번째,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